친구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는 성향들이 많다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고형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고형들은요, 수능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원리 원칙 중심이고 진실에 관심이 많고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어하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목표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람에 관심 없고 목표에 관심이 많아서 수능 공부에 관심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공부할 때요,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확인하려고 들어요.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관형과 구분하셔야 되고요.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명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성취를 이뤘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칭찬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잘했어 이런 표현보다는 진짜 너 잘했구나 100점 받았어 1등 했어 이런 이야기들. 사고형들은 왠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공부에 특화된 사람들, 기계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수능에 그러면 100%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자기 감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고형들이 자기 감정 혹은 타인의 감정을 모를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자기 감정을 모르는 경우에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감정이 누적돼서 쌓이면 어느 순간 터져버리죠. 스트레스 파악하셔야 되고요.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도 필요합니다.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연대 의대 면접 전형에서 나왔던 그림이 있었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자녀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노력을 해봤다면 그림을 보고도 공감을 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공감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고요. 감정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노력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정형 친구들, 나의 감정 그리고 주관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친구들이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가 인간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저 사람의 말의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요, 관계지향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학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깊게 빠져드는 측면이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받았을 때 학습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약점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요, 그게 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교정하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듣지 않고 저 사람은 나를 공격했어 내지는 나를 비난했어 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두 가지만 수정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조언은 비난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공부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양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판단형. 자, 공부할 때 가장 조직적으로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나의 노트도 조직적으로 구조화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계획 수립 아주 좋아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끝내는 사람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고 결정도 빠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식형들은 어떠냐? 새로운 것들이 언제 등장할지 몰라. 나 지금 당장 결정해 보이면 새로운 것을 수용할 시간이 없어. 유연한 사람들이고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일단 시작은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는 사람들이죠. 판단을 안 하지 않아요. 더 좋은 정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좋은 정보가 없으면 그때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목적과 방향도 바뀔 수 있고 나의 계획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판단형들은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더 좋아하고요. 일관성 있는 수업, 결과가 예측되는 수업, 또 나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학습, 과제처럼 학습하는 거 좋아하고요. 결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몰아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나의 변수조차 계획입니다. 그것도 인정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식형들 융통성 있고 자발적인 학습을 훨씬 좋아해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학습들을 좋아하죠. 수학을 갖다가 공부할 때 P형이다 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가 아니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는데요. 자, 수능 공부는 데드라인이 있고 디데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과업을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는 성향들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계획은요, 한번 세워지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자주 바뀌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고 내가 오늘 새로운 자극을 봤어, 그러면 거기에 몰입하거든요. 근데 그 몰입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는 순간순간 그날그날의 새로운 계획은 만들어질지언정 그게 장기 계획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되는 수능 공부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비록 힘들지만 장기 계획 안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꼭 기억하시고, 수학 문제 풀기로 했다? 꼭 푸세요. 선생님 오늘 새로운 과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정해놓은 계획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새로운 과제를 갖다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계획 안에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격 유형이라는 거는요, 16개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게 비옥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척박한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물에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씨앗이 꽃을 피는 환경은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고 좋은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는 구독, E는 좋아요. 안녕.